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는 텔레비전 화면에 푸른빛만이 유일한 생명력을 띠고 있었다. 손아섭은 낮은 소리로 스포츠 뉴스를 틀어놓은 채 맥주캔을 만지작거렸다. 이미 일주일째, 아니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린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정지해 있었다. 25회 동안 매일같이 땀 흘려 얻은 2618개의 안타 기록이 공중에 뜬 미계약 상태의 먹구름 아래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올 시즌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가을 야구 해결사라는 특명을 나름대로 완수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7안타, 타율 0.333의 끈기는 구단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는 여전히 큰 경기에 필요한 선수다. 하지만 구단이 제시한 조건은 그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 노장의 가치와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의 간극이 마치 태평양 같았다. 그때 뉴스 화면이 갑자기 경쾌한 효과음과 함께 바뀌었다. 속보라는 붉은색 자막이 화면 중앙을 가로질렀다. 아나운서는 평소보다 격앙된 목소리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프로야구 FA 시장 충격적인 초대형 계약이 터졌습니다. KT 위즈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KBO 최고 타자 중 한 명인 강백호 선수가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습니다. 손아섭의 손에 들린 캔이 순간적으로 미끄러졌다. 화면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거포 강백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굵고 선명한 숫자가 박혀 있었다. 4년 총액 100억 원. 100억. 그 숫자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다. 100억. 그의 입에서 낮게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계약 조건을 두고 구단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그의 초라한 협상 테이블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압도적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었다. 문제는 강백호의 포지션이었다. 강백호는 지난 몇 년간 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명타자 나 일루수로 주로 출전했다. 그리고 한화 이글스는 이미 베네수엘라 출신 강타자 요나단 페라자를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제 타선은 강백호, 페라자, 그리고 기존의 젊은 선수들로 채워질 것이다. 손아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텔레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화면 속에서 분석 패널들은 강백호 영입이 한화 타선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이로써 한화 이글스는 명실상부 리그 최강의 영건 타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선수단 운영에는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고액 FA 손아섭 선수의 재계약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강백호 선수가 지명타자 슬롯을 주로 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의 입지는 지명타자 슬롯, 그 단어가 그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37세의 손아섭에게 지명타자 자리는 단순한 타석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선수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줄이었다. 해가 갈수록 좁아지는 수비 범위, 무릎과 발목에 쌓이는 통증을 감안했을 때 외야 수비를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었다. 그의 가치는 오직 방망이에 있었다. 매 경기 타석에 서서 안타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 KBO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인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구단이 그에게 제시해야 할 최소한의 예우였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사라졌다. 100억짜리 새 얼굴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자리는 벤치? 대타? 20시즌 가까이 리그를 지배했던 타자가 단지 경기 후반 주자를 진루시키거나 득점 기회 때 한 번씩 나오는 대타 자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모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는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롯데를 떠나 NC로 이적했을 때도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경기에 뛰어야 살 수 있는 선수였다. 하지만 이제 한화가 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구단이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서도 조건을 쉽게 좁히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강백호 영입을 염두에 두고 노장의 가치를 낮게 책정했던 것인가? 그는 문득 서글퍼졌다. KBO 역대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 멋진 오빠라는 별명을 가졌던 베테랑 교타자가 단지 20대 젊은 선수 하나가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짐이 되어버리는 이 냉혹한 현실. 그의 눈은 다시 화면에 박혔다. 아나운서는 롯데자이언츠의 상황까지 분석하며
롯데가 내부 육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손아섭 선수의 친정팀 복귀 전망도 불투명해 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갈 곳이 없었다. 한화에서도 친정팀에서도 이 거대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의 2618개 안타는 어디에도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 그는 차가워진 맥주캔을 힘주어 움켜쥐었다. 손아섭은 자신이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는 더욱 불리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방망이를 쥐고 있었다. 지명타자 자리가 사라졌다면 외야수로 뛰든 1루수로 뛰든 어떻게든 그라운드에 설 자리를 만들어내야 했다. 100억의 계약이 던져준 충격파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지만 동시에 37살의 베테랑이 잃어버렸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화면 속 강백호의 웃음은 이제 그에게 도전장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모든 경력을 걸고 이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야 했다. 내년 시즌 그의 이름이 여전히 한화의 라인업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쓸쓸히 야구장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손아섭은 꺼지지 않는 화면 속 자신의 불안한 눈빛을 바라보며 차가운 숨을 길게 내쉬었다. 261안타, KBO 리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선 그 묵직한 숫자가 손아섭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 안타 하나하나에는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보낸 15년의 시간, 부산 갈매기의 함성과 기대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단지 많은 경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매번 최고의 타격과 치열한 승부로 그라운드를 지배했다. 2021년까지 롯데에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는 입지, 혹시라도 벤치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2022년 NC 다이노스로 향했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확보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올해 그는 가을 야구 해결사라는 특명을 안고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가을, 그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폭발시켰다. 한국 시리즈에서 타율 3할 3푼 3리, 21타수 7안타. 노장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그는 큰 경기에서 클러치 능력을 증명하며 팀을 이끌었다. 그것이 그가 구단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100억을 받고 팀에 합류한 26세의 강백호는 미래였고 돌아온 용병타자 요나단 페라자는 확실한 파괴력이었다. 37세의 손아섭은 아무리 뛰어난 교타자라 해도 노장이라는 꼬리표와 넓지 않은 수비 범위 때문에 지명타자 자리마저 위협받는 신세가 되었다. 구단은 재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 조건에 대는 구단과 선수의 눈높이는 너무나 크게 엇갈렸다. 구단은 그를 벤치 대타자원 또는 플래툰으로 활용하길 원했고 손아섭은 여전히 자신의 타격 능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존재감이 주전 라인업에 합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었다. 롯데 복귀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친정팀 역시 내부 육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결국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한 싸움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손아섭은 차가운 공기를 내쉬며 생각했다. 15년을 한 팀의 프랜차이즈로 이후 두 팀을 거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세월. 그가 야구 인생을 건 투쟁을 이어왔던 이유는 단순히 돈이나 계약 기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그리고 매 타석에서 자신이 여전히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임을 입증하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재계약 조건이 엇갈리는가? 좋다.